이른 아침 안개 낀 농장은 마치 꿈속 풍경 같았다.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새들의 지저김은 고요한 평화를 더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이 미영은 이미 몇 시간째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움직임은 거침없고 숙련되어 있었다. 27해를 농부로 살아온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흙을 다루는 섬세함은 타고난 듯했다. 미영의 작은 농장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몇 년간 계속된 가뭄과 치솟는 비료값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농장은 매년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녀는 빚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올해 10살이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미영은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다. 이 농장에서는 민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녀는 민준이 도시에서 교육받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은 끊임없이 그녀를 시험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를 흐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괭이질을 계속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밭고랑 끝자락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을 미영은 보았다. 금속성의 섬광.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고철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였다. 희미하게.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미영은 괭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발걸음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다. 찌그러진 금속 조각들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사고였다. 그리고 그 사고의 중심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찢겨 있었고 피로 물들어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어린아이였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소년에게 달려갔다. 얘야, 괜찮니? 소년은 미동도 없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소년을 뒤집었다. 소년의 등에는 심한 출혈이 있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미영은 망설일 틈도 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이 메고 있던 앞치마를 찢어 소년의 상처를 압박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손은 침착했다. 그녀는 어릴 적 시골에서 배우고 익힌 응급처치 지식들을 빠르게 떠올렸다. 그리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 179에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 소년의 상태, 그리고 필요한 도움. 전화를 끊은 미영은 다시 소년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희미했다. 그녀는 소년의 뺨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 괜찮을 거야. 곧 구급차가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담으려 애썼지만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고요한 시골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소년의 옷차림과 사고 현장의 파편들을 보아하니 평범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이 작은 농장에 떨어져 내린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미영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사건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소녀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미영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이 아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침 일찍 밭에 나왔다가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구급차가 떠난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미영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소년의 옷차림, 사고 현장의 파편, 그리고 소년의 상태. 경찰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미영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농장 한가운데 떨어진 소녀는 분명히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년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는 김 의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 의원. 그녀가 알고 있는 김 의원은 지역구의 실세이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이 지역의 많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소문들로 무성했다. 그리고 그녀의 농장이 위치한 이 지역 역시 김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 자신의 삶에 불어닥칠 폭풍을 예감했다. 경찰관은 김 의원이 곧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소년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 의원이라는 거대한 존재와의 대면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농장이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아래 놓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모든 일이 민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농장 생활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 의원이라는 이름이 미영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명망 있는 인물이었다.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부터 사회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인물의 아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니. 미영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그녀의 낡은 농장 입구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 중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김 의원이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권위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김 의원의 모든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미영은 그들의 시선에서 위압감을 느꼈다. 그녀는 주춤거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에 서 있었고 자신이 구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김 의원은 미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는 듯했다. 이 미영 씨 되십니까?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지만 미영은 어쩐지 불편함을 느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소년의 상태가 가장 궁금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모두 이 미영 씨 덕분입니다. 김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미영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김 의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낡은 집, 비료포대가 쌓여있는 창고, 그리고 흙먼지가 날리는 밭.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삶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런 불편한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측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김 의원은 말을 이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이사장님 농장에 피해가 생긴 부분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최대한 조용히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시처럼 들렸다. 미영은 직감적으로 그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들이 관련된 사고가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조용히 처리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미영은 되물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지만 모른 척하며 그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다. 김 의원은 미영의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이 미영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인입니다. 제 아들의 사고가 언론에 노출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서. 그의 말은 어딘가 미심쩍었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영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그리고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영은 반박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믿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의원은 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 미영 씨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농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의 제안은 마치 덫처럼 들렸다. 도움을 빌미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 미영은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농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녀의 사생활까지 그의 감시망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저희 농장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사고대로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이 미영 씨는 참 굳건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때로는 순리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미영 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김 의원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의원님께도 좋을 리 없을 겁니다. 미영의 날카로운 말에 김 의원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다시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미영 씨의 용기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제안은 이 미영 씨에게도, 그리고 이 미영 씨의 아드님에게도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채 올랐다. 수행원들도 뒤를 따랐고 검은 세단들은 먼지를 날리며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후 미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김 의원의 오만함과 협박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김 의원의 말과 눈빛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이 농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뭔가 미심쩍은 점이 많았다. 그녀는 혹시 김 의원이 자신의 아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그녀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쉬운 싸움이 아닐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아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험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의 경고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미영의 농장과 그녀의 삶을 뒤덮기 시작했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역은행이었다. 평소에는 대출 연장에 협조적이던 은행 직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이 미영 씨, 죄송하지만 최근 저희 지침이 바뀌어서요. 현재 고객님의 대출은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환 기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뚝뚝했고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압박감이 느껴졌다. 미영은 농장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당장 상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산물 계약을 맺었던 유통업체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미영 씨, 이번 시즌 계약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이라. 모호한 이유를 대며 계약을 파기하는 유통업체들의 전화는 미영을 절망에 빠뜨렸다. 농산물 판로가 막히는 것은 곧 농장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았다. 미영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김 의원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녀의 농장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녀의 농장 주변을 서성였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좇는 듯했다.
불안감은 미영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들 민준에게까지 혹시 해가 미칠까봐 그녀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가장 먼저 안전을 확인했고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며 창밖을 지켜보았다. 절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올해 전 대학 시절 농업경영학을 함께 공부했던 동기 박진우였다. 진우는 현재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주로 영세 농민들의 법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었다. 미영은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김 의원과의 만남부터 시작된 일련의 압력들을 설명했다. 진우는 미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분노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미영가,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김 의원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너를 압박하려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영향력이 너무 커.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미영은 주저했다. 그녀는 진우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염려되었다. 상대해야지. 아니면 이대로 당하고 있을 거야. 네가 목숨 걸고 구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일단 내 농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부터 자세히 기록해둬. 그리고 은행과 유통업체와의 계약서 같은 서류들도 전부 모아놔. 우리가 맞설 증거가 필요해. 진우의 말에 미영은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진우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상한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농장 주변을 지나가는 낯선 차량 번호, 밤늦게 걸려오는 무음 전화, 심지어는 농기구에 알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하는 일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민준이 잠든 후 홀로 앉아 그날의 일들을 일기처럼 기록했다. 진우는 미영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김 의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의원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들에 주목했다. 특히 미영의 농장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놀랍게도 그 프로젝트에는 김 의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친인척들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 이 회사들은 개발 예정지의 땅을 헐값에 매입한 후 개발 발표와 함께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었다. 미영가, 이거 봐, 김 의원이 이 지역의 땅 투기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진우는 흥분한 목소리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농장 바로 옆에 있는 그 임야도 김 의원 친척 명의로 돼 있어. 아마도 내 농장을 포함해서 이 일대를 전부 개발해서 돈을 벌려는 속셈이었을 거야.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그 장소가 김 의원의 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걸 보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내게 압력을 넣은 거였을 거야. 미영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농장이 단지 김 의원의 거대한 탐욕의 일부였단 말인가. 아들의 사고는 그들에게는 단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과 같은 소규모 농민들의 삶을 짓밟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김 의원의 추악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그럼 그 사고는?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어쩌면 그 아이가 아버지가 하는 불법적인 일을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을 수도 있지. 진우의 말은 미영의 머릿속에 새로운 퍼즐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듯했다. 김 의원의 아들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파편들은 일반 차량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특수장비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리고 김 의원이 그토록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영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농장만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거대한 부패와 맞서 싸우는 것이자 자신과 같은 약자들이 짓밟히는 것을 막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김 의원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김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고 개발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미영은 자신의 농장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 대장과 과거 개발 계획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고 과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수상한 토지 거래들을 파악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미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농장 옆에 있는 작은 밭을 오랫동안 경작해온 김씨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으며 그 틈을 타 김 의원의 친척 명의로 그 밭이 헐값에 팔려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미영은 김씨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진우는 미영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했다. 미영아, 조심해야 해. 김 의원 측에서 너를 주시하고 있을 거야.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해. 미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씨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김씨 할머니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눈에는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미영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할머니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김 의원의 부하들이 자신을 찾아와 밭을 팔도록 강요했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약을 먹인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미영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들은 노인과 약자를 거리낌 없이 짓밟는 악당들이었다. 김씨 할머니의 증언은 김 의원의 부패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진술을 녹음했고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공식적인 증언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김씨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김 의원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미영은 김씨 할머니의 증언을 확보한 후 김 의원과의 싸움이 이제 현실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했다. 그녀는 진우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김 의원의 부패를 드러낼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김씨 할머니의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농장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지역 사회의 소문과 정보를 귀담아 들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 의원이 주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김 의원의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 그가 종종 무언가를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어쩌면 그 소년이 아버지의 비리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미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진우는 미영의 정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금융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김 의원과 연관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의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 거래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진우의 끈기 있는 분석 끝에 김 의원이 해외 조세 회피처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미영아, 이거 봐. 김 의원이 단순히 땅 투기만 한 게 아니었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 이건 규모가 훨씬 큰 사건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게 그 아들 사고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미영은 여전히 소년의 사고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직은 확실치 않아. 하지만 그의 아들이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침묵시키려 했을 수도 있지. 혹은 다른 문제에 휘말렸을 수도 있고, 미영은 김 의원의 아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파편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 단순한 차량 파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 파편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해 보기로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파편들은 일반적인 상용차의 부품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고급 드론의 잔해였다. 그것도 일반 드론이 아닌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법한 고성능 정찰 드론의 일부였다. 드론이라고 김 의원의 아들이 왜 그런 드론을 가지고 있었을까? 미영은 혼란스러웠다.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이야. 김 의원이 뭔가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이 우연히 그 드론을 발견했거나 심지어는 조종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미영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비리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적은 김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부패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떤 언론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신중해야 했다. 김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언론사들은 피해야 했다. 그때 진우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기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진실탐사보도국이라는 독립 언론 매체에서 일하는 베테랑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수진이었다. 수진은 과거에도 권력형 비리를 여러 차례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단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진우는 수진에게 연락하여 미영의 상황을 설명했고, 수진은 미영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미를 보였다. 수진은 미영의 농장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영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진우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김씨 할머니의 증언 녹취록, 은행 대출 관련 서류, 유통업체와의 계약 파기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드론 파편까지. 수진은 미영과 진우가 준비한 자료들의 진정성과 중요성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건 단순한 정치인의 비리가 아니네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김 의원 측에서 아들의 사고를 은폐하려 한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네요. 이 드론과 비자금 흐름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수진은 미영에게 김 의원의 아들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물었다. 특히 소년이 사고 현장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김 의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미영은 자신이 목격하고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수진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좋아요. 저희 진실탐사보도국에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쉬운 싸움은 아닐 겁니다. 김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할 거예요.
이 미영 씨와 박 변호사님께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도 미영이를 끝까지 돕겠습니다. 진우 역시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그들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는 한 팀입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저희는 김 의원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수진은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취재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여 김 의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의원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졌고 그의 측근들을 접촉하여 내부 정보를 얻어내려 시도했다. 또한 드론 전문가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드론 파편이 어떤 종류의 드론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군사 기밀 구역과 인접한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의원의 아들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바로 그 군사 기밀 구역 근처였다. 미영의 농장이 그 인접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드론과 김 의원의 비자금, 그리고 아들의 사고가 모두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김 의원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해 더 큰 이득을 취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의 아들은 이 위험한 비밀에 우연히 접근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했다. 수진은 미영, 진우와 함께 철저한 보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모든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김 의원의 탐욕과 부패가 어떻게 한 농민의 삶을 위협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들은 김 의원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의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가면이었다. 이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미영은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나약한 농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좇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미영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에 착수하면서 미영과 진우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수진은 끈질긴 추적 끝에 김 의원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김 의원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모 씨는 김 의원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었지만 수진은 그의 행방을 끈질기게조차 연락을 시도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미영의 농장에는 밤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겼고 심지어 민준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도 수상한 인물들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불안감에 떨면서도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미영과 민준의 안전을 위해 사설 경호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했지만 미영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 이미영 씨,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진우는 미영을 설득했다. 나중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영은 진우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미영의 농장에 상주하며 그녀와 민준의 안전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미영은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진 기자는 마침내 해외에 있는 전 보좌관 박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 박모 씨는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은 끈기 있게 설득했고 박모 씨에게 김 의원의 몰락이 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박모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김 의원의 비리에 대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의원이 어떻게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드론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박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단순히 땅 투기를 넘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거액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 드론은 김 의원의 지시로 군사 기밀구역과 인접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지형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기밀 정보를 외부 세력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김 의원의 아들은 우연히 이 드론 조종법을 익히게 되었고 어느 날 호기심에 드론을 조종하다가 군사 기밀구역에 접근하여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 의원은 아들이 위험한 진실을 말할 것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들은 미영과 진우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김 의원이 단순히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은 박모 씨의 증언을 확보한 후 곧바로 진실탐사 보도국의 스튜디오로 돌아와 특종 보도를 준비했다. 그녀는 김 의원의 비리를 폭로할 긴급 심층 취재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미영에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직접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영 씨, 이 자리에서 직접 의원님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에 대해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이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수진의 말에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방송에 나서는 것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씨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아들 민준의 불안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진실탐사 보도국의 긴급 심층 취재 프로그램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방송을 시작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강렬했고 미영은 심장이 터질 듯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수진 기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고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김 의원의 아들을 구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그 후 김 의원이 자신의 농장을 압박하고 협박했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털어놓았다. 방송 도중 김 씨 할머니의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김 의원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드론 파편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박모 씨의 인터뷰 녹취록이 방송되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김 의원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군사 기밀 유출 시도, 불법 자금 조성,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온갖 권력 남용과 협박. 방송은 전국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악으로 뒤덮였다. 김 의원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그의 비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김 의원 측은 방송 내용을 부인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방송 이후 미영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 의원 측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농장에는 정체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민준이 탄 학원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을 뻔했다. 다행히 경호원들의 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미영은 이제 자신의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분노가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수진 기자는 미영의 안전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만 미영은 이를 거절했다. 저는 제 농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맞설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김 의원에게 자신이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수는 미영에게 있었다. 그녀는 김 의원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낼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영은 김 의원 측의 노골적인 위협에 분노를 넘어선 냉철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녀의 농장에 발생한 화재 시도와 민준의 사고는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했지만 동시에 그녀 안의 투사 본능을 일깨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 그리고 수진 기자와 함께 김 의원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낼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의원의 아들, 사고와 관련된 드론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내는 데 집중했다. 박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드론은 군사 기밀 구역과 인접한 특정 지점을 정찰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곳에서 수집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예정이었다. 수진은 국방부와 군사 기밀 관련 전문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그 특정 지점의 중요성과 군사적 의미에 대해 문의했다. 놀랍게도 그 지점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의 핵심 시설과 인접해 있었다. 김 의원이 노린 것은 단순히 땅 투기나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럼 김 의원의 아들이 드론을 조종하다가 그 시설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미영은 소름이 돋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아들이 그 사실을 발설할까봐 두려워했던 거고요. 진우가 덧붙였다. 이 정보는 김 의원을 완전히 몰락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비리를 넘어 역적 행위에 가까웠다. 그들은 이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할 방법을 논의했다. 김 의원 측은 여전히 언론 보도를 음해로 치부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언론 보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필요가 있었다. 진우는 국회 청문회 소집을 제안했다. 국회 청문회라면 김 의원이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죠.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김 의원을 공개적으로 심판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국회 내의 양심적인 의원들과 접촉했다. 그녀는 김 의원의 비리와 국가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그들에게 전달했고 청문회 소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처음에는 김 의원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망설이던 의원들도 수진이 제시한 증거들의 심각성에 경악하며 점차 청문회 소집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드론 파편 분석 결과와 박모 씨의 증언은 그들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김 의원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국가안보 위협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정역적으로 소집되었다. 청문회 당일 국회 회의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 의원은 당당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영은 방청석에 앉아 김 의원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타올랐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김 의원은 능숙하게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는 자신이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가면을 끝까지 벗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진우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김 의원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도표로 보여주며 복잡하게 얽힌 비자금 조성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의 논리적인 설명은 김 의원의 얼굴에서 여유를 앗아갔다. 이어서 미영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평범한 농민인 그녀가 거물 정치인 김 의원과 맞서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영은 김 의원의 아들을 구했던 그날의 일부터 시작하여 김 의원이 자신과 자신의 농장에 가했던 부당한 압력과 협박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용기와 진실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농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김 의원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저와 같은 약자들을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미영의 증언은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 의원은 미영의 증언을 개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짓이라며 비난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다. 그때 수진 기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박모 씨의 대면 증언이었다. 박모 씨는 비밀 통로를 통해 청문회장에 나타났고 김 의원 앞에서 모든 죄를 털어놓았다. 그는 김 의원의 지시로 드론을 조종하여 군사 기밀 구역을 정찰하고 수집된 정보를 해외 세력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박모 씨의 증언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 의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모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위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청문회는 김 의원의 비리와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탐욕과 오만이 어떻게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졌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청문회는 김 의원의 불법적인 자금 조성, 권력 남용,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국가 기밀 유출 시도까지 모든 것을 폭로하며 그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의원이 아니었다. 그는 비열한 범죄자이자 권력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인간일 뿐이었다. 미영은 김 의원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농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김 의원의 몰락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오랫동안 구축해왔던 권력의 탑은 한 농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산산조각났다.
그와 연루된 부패한 관리들과 기업가들도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의 아들도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사회의 따뜻한 시선 속에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미영의 삶은 송두리째 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빚더미에 시달리는 평범한 농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농장은 언론의 관심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젊은 농업 기술자들이 그녀의 농장을 찾아와 새로운 농법과 친환경 재배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도시의 시민들은 그녀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그녀의 농장은 단순한 농장을 넘어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와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한때는 엄마의 고된 삶을 안타까워하며 자신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던 민준은 이제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든든한 아들로 성장했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들려주었고,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흙투성이 농장 생활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의 손을 잡고 바치를 거들며 농장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진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의 작은 법률 사무소는 이제 더 이상 영세 농민들의 문제만 다루지 않았다. 그는 거대 권력의 부패에 맞서 싸우는 약자들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다. 그는 미영과 함께 농민권익보호재단을 설립하여 부당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농민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영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정의감이 넘쳐 흘렀다. 이수진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진실탐사 보도국을 한국을 대표하는 탐사 보도 매체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비리와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심층 취재를 더욱 강화했고, 그녀의 프로그램은 대중의 신뢰를 얻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영과 진우와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며 한국 사회의 숨겨진 그림자들을 밝혀내는 데 협력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영은 황금빛으로 물든 자신의 농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잘 익은 곡식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평화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내년에 우리 밭 더 넓힐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요. 미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이 땅이 우리에게 준 선물처럼 우리도 이 땅에 좋은 것을 돌려주자. 그녀는 더 이상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권력자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농장을 지켰으며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한 농사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그녀는 승리했다. 그녀의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변혁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며,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영원히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녀의 농장은 영원히 빛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